안녕하세요. 코스메틱 미아입니다. 어느덧 코스메틱 미아가 10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서 살짝쿵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코스메틱 미아는 기존의 공방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그냥 개설했는데요. 다들 어떤 기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되려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 처음 국가 자격이 생긴다고 하니 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분명 한계는 있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업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제관리사 자격으로 제품 개발을 다들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품 개발을 하려면 그냥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판업을 갖추면 되고 이도저도 힘들면 그냥 OEM, ODM 돌리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시설을 갖추면 되고 책판업은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면 되는데 말입니다. 요즘같이 환경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면역력이 점점 예전만 못하고 또 삶이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개개인의 심신이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획일적인 공동체 사회가 지금은 확실히 개인이 존중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공산품일지언정 감성적인 제품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 저격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식약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트러블과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한 화장품 유통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기능성 원료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제품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다들 불만이 많았는데요. 저도 살짝 쿵 아쉽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규모가 있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소상공인들은 알러지나 트러블 유발 물질을 나름 관리한다고 해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CS들을 감당하시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사실 레티놀만 보더라도 저만 그런가요? 제 주변에서는 레티놀 사용 후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물론 잘 맞으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하지만요. 화장품을 포함한 재화들은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공장은 캐파라고 하나요? 아무튼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어 개개인별 화장품을 한 개씩 제조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 제형의 조제관리사가 즉석에서 진단 처방하여 마무리하는 단계로 색, 향료 등의 첨가물들을 첨가하여 각각의 소비자들 개인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개인별로 디테일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화장품은 인체에 경미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가장 기본은 보습입니다. 화장품들의 원료 구성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유행에 따라 첨가물도 비슷하고요. 기능성은 일단 제쳐두고 기본적인 화장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급하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우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능성은 베이스가 다양해지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베이스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이고 뭐고 선택할 여지가 희박할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에 다들 제조까지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플레인한 기본 베이스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간 미백 베이스라던가 레티놀이 들어간 탄력 베이스, 아니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콜라보해서 이중기능성 베이스 등 여러 조합들로 베이스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맞춤형 화장품을 일반인들의 인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당연히 없으니까 아직까지 다양한 베이스 생산도 힘들겠죠. 저 같은 소상공인이 지금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제조업체나 책판업이 해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활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베이스의 다양화, 간편한 조제 장비 개발, 상담과 진단 시스템의 지원, 서류 간소화, 품질 관리 지원, 메타를 위한 인터넷 판매 활성화. 저는 맞춤형 화장품이 메타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4차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13가지 화장품 종류에 따라 각각의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매우 다양할 텐데요. 저희 코스메틱 미아는 천연을 지향합니다. 첨가물들은 이제 일반 제품들도 저가형이 아니라면 이미 천연으로 거의 다 바뀌어 있고요. 베이스가 아직 그런데요. 제형, 성능, 방부, 사용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합성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거 잘 아시죠? 물론 지금 당장 나만의 베이스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베이스들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베이스들 중에서 어떤 합성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잘 따져보며 선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화장품은 피부에 경미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습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도 주고 기능성도 더할 수 있는 거죠. 화장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지속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비롯하여 약간의 개선감과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첨가물도 중요하지만 베이스의 합성 성분만 살짝 바꾸고 낮춰줘도 사람들이 훨씬 편안해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자꾸 넣지 말고 빼고 줄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저는 합성의 스트레스를 줄여 편안한 피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에 저는 조제관리사로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좋은 피부는 과연 무엇일까요? 화장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피부는 기본은 첫 번째가 심신이 편안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진 식사도 피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하고 또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을 막 만들어 판매하라고 조제관리사들을 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제조회사도 있고 책판업자들도 있으니까요. 화장품을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공급해야 할지 이 대목을 우리 조제관리사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검증된 베이스들을 조제관리사가 한 번 더 엄선하고 여러 가지 첨가물로 디테일을 더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미백 제품, 탄력 제품 이런 거 만들려면 제조업이나 책판업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 메타버스에 구현될 맞춤형 화장품은 완벽한 4차 산업에 속할 텐데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육성하는 이유는 마땅히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장품 판매장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화장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책판업자의 책임 판매 관리자처럼 말이죠. 20, 30대가 자격을 제일 많이 딴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은 아직 경험과 자본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결국 취업입니다. 어쨌든 주역이 될 20, 30대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취업할 데가 없죠. 이들이 취업 후 경험이 쌓이게 되면 화장품 판매업 창업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험치가 쌓인 30대 중후반부터는 독자적인 매장을 내는 것도 유리할 듯 합니다. 화장품 회사를 다녔다든가 판매를 해봤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공방이나 클래스를 해봤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어떤 분야든지 초창기 멤버들이 마루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초창기 멤버가 되기 싫으면 그냥 기다렸다 하면 되고 감수하고 빨리 해야 할 것 같으면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과 보완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서둘러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사격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향한 인터넷 판매를 연구하고 장려해야 할 듯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스템이 반드시 메타버스에 구현되어야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과 대기업이 서둘러 지원과 협업을 통해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직영점이나 대리점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어렵다고 다들 원성이 많은데요. 일반인이 치는 시험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시행 초기에 1회 시험 합격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려웠던 2, 3, 4회를 넘어가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기시험 도입도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결국 형식적인 실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 학원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소비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어렵다는 원성은 잦아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지면 변별력이 없어지겠죠? 1, 2급으로 나누어 2급은 소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도 살짝 동의할까 싶기도 하지만 좀 기준을 쬐는 것도 희소성을 조금 지키면서 역량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급을 나눌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 들어보셨나요? 보통 줄여서 제외샵이라고 하는데요. 제외샵들이 화장품 소분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그건 자격증 따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외샵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법이 있으니까요. 역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외샵은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아직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설 곳도 마땅치 않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살짝쿵 건의해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고용인건비를 지원해서 제외샵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해서 리필 소분 관련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 시점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로서 이런저런 생각들이었습니다.